달리 할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자갈이 길게 깔린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둥근 자갈들이 해변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깎은 것이 아닌데도 둥글고 윤이 나는 아름다운 자갈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아름다운 돌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해변에 있던 자갈들을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갈들은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다시 가라앉아요. 또다시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잠시 파도에 들려 올려졌다가 자기들끼리 몸을 부대끼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갈들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좋은 배움은 바로 자기들끼리 부대끼며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자갈에서 배우는 지혜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칠고 모난 것들이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아름다운 자갈이 된다는 말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우리도 어디서든 서로 부대끼며 배워가는 아름다운 자갈들처럼 굳건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저는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방송은요, 전주시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 분을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오늘 총 2코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완산 청소년센터 박병영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청소년과 평생학습의 연결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월간 평생학습으로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2월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완산 청소년센터 박병영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공개방송 때도 배웠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배워서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물론 1시간 안에 몇 분이 함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청소년들의 마음 그리고 이야기들도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좀 더 길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완산 청소년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산 청소년센터는 어떤 곳이며 기관인지 궁금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 그리고 더불어서 사무국장님의 역할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완산 청소년센터 사무국장 박병영입니다. 저희 완산 청소년센터는 전주에 처음 생긴 1996년도에 청소년 활동 시설이고요. 다 함께 도전하고 그다음 즐겁게 성장하는 드림 아지트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산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어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왜 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입니다. 네. 말씀처럼 청소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설에 지금 일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와 네. 사실은 이제 지금도 청소년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 네.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데에서 많은 세대 차이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마다 친구들이 최근에는 결혼한다는 소식도 있고 아. 예, 그런 네.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 '청소년과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청소년 시기 때 함께 만나고 방금 말씀처럼 결혼한다는 소식 받을 때는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이상해요. 뭉클하기도 합니다. 네. 전주는 전국에서도 평생학습 정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전주의 평생학습 분위기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던 세대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평생학습은 성인층 그다음에 노인층에 많이 국한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이 그런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특히나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특히 평생학습은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런 이유가 학교에서는 사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그런 배우는 공부를 한다면 평생학습은 그런 직접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그 학습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활동들이 실제 평생학습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그런 청소년 아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평생학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술술 나오시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요. 평생학습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완산 청소년 센터와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연결성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완산 청소년 센터와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센터와 평생학습관 관계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네. 저희 이제 선배 음.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평생학관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럼 20년 전부터겠네요. 그렇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다양한 네트워크 또 평생학습 학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어떤 걸 해 볼까?' 여러 가지 하고 있었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실제 뭐 지난번 한마당 때도 뵀듯이 네. 저희가 한마당에 거의 처음부터 청소년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소통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평생 어떻게 청소년들, 성인들, 어르신들 알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마당도 참여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좀 아쉽게 그 사업이 또 없어진 코로나 이전까지 네. 2007년부터 전주 한자문화 캠프랑 또 캠프를 또 여름, 겨울 방학 때 또 학습관과 함께 네네.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그 캠프라는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됐고 네. 못했다가 작년에 사실 저희가 그 인문학 캠프라는 네. 이렇게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모두 배움터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두 배움터는 저희 청소년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학습을 가깝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 또 더불어 이제 저희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토대로 실제 저희 올해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네.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죠. 네, 네네. 토요일 날 선나원 마을 네. 축제까지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센터와 학습관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 중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말씀 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 중에 마을 활동, 마을에서 뭐 성인분들이나 청소년과 함께하는 거에 관심 있고 좋아하다 보니 이 부분 네
다음에 또 한번 따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모두 배움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 배움터는 사실은 저희 공간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가서 학습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거리상, 그래서 또 시간상 관계 때문에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청소년 시설, 실제 저희는 이제 활동 시설이지만 아침 9시에 개관 문을 열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이후에 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전에 저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모두 배운터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난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지금 한 최근 2-3 년에는 라인 댄스 네. 프로그램을 지금 성인들이 네. 매주 목요일 오셔서 한 20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고 중간에 또 비는 달, 네. 그러니까 방학 때라고 하죠, 저희 시즌에. 그때는 또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꾸준히 지금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만나서 라인 댄스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친목도 다지시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는요.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제가 들었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인분들도 말 그대로 평생학습 네 청소년부터 성인분들까지 함께하는 공간이네요. 그러면 모두 배움터가 뭐 우리 전주 지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제가 건가요?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완산 청소년 센터와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협력이 말씀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 지금처럼 잘 협력이 되고 있는 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지속되고 연결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생학습은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같이 일했던 저희 선생님들, 또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또 학습관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죠. 네. 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 볼까? 근데 어떤 걸 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그리고 그럼 고민을 또 풀어내 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사실은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했었고요. 그런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또 계속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 삼국장님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힘도 학습관도 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마음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만남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관심사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협력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년 기관이 평생학습과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공동 사업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나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시나요? 청소년 시기에서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단순히 그 그러니까 배우는 공부를 벗어나서 이 평생학습은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느끼는 교육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등학교도 필요해서 이어서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그다음 사회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네. 평생학습은 그게 엄밀히 따지면 직접적인 교육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학습을 평생 때 통해서 계속 만나고,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활동들이 성인이 되고 또 어르신, 노인이 돼도 없어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청소년 센터가 청소년부터 어르신 세대까지를 다 아우르는 생각해 보면 지역의 많은 관련 기관들이 특정 뭐 청소년 세대 아니면 노인복지관처럼 어떠한 연령대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센터는 좀 다양한 연령대와 또 함께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청소년 센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네, 청소년 센터 이런 비슷한 기관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와 함께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이나 겪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 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또 응원도 합니다. 실제 협력 과정에서 사무국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체감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평생학습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교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요즘 이제 3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부모 세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면 더 다양한 활동들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센터에서 했던 활동 중에 그 난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네. 난타 프로그램이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난타를 배우고 그런 이제 소통하는 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점은 청소년들 에너지가 너무 예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르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네.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어르신들은 에너지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지혜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청소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이게 어울릴까? 과연 잘 될까? 사실은 하다가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을까? 네.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그러니까 그 활동 안에서가 아닌 활동 밖에서 자연스러운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그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또 할아버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자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손주 뭐 "병영아." 이름도 부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는 과정이 저도 모르게 이루어졌고요. 실제 저희가 그런 활동이 그 한마당 평산 한마당 때 그 공연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 봤습니다. 아 네 네. 보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 끝나고 나서 사실은 한 청소년이 되게 울었어요. 음. 그러니까 왜 울었냐 했더니 자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 친구는. 근데 네. 몰랐었는데 여기서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친구가 지금도 몇 년 지나서도 그 어르신들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이 하나의 학습이 정말 직접적인 교류 활동 그다음 소통이 하나 이루어졌고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고요.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만 이제 계셨는데 워낙 어렸을 때 그 기간이 짧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련한 기억들이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이 청소년 이 친구들에게도 좋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방금 이 내용을 삼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입가에 미소가 계속 번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이 상황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할 때 우려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괜한 우려였었던 거예요. 네. 막상 함께하면 녹아들듯이 이런 어우러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들도 있었을 테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해피.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
데이식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요. 청소년에게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도전이나 고민도 있었을 텐데요.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평생학습은 성인 위주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벗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에게 이 평생학습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고 안내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그다음 또 어떻게 하면 이 평생학습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소통을 하게 할까? 이런 것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고민은 어느 만큼, 얼마만큼 다 해결되셨을까요? 어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51대 아, 49예요. 네. 사실은 이 평생학습이란 그 선생님들 만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될 때 이제는 49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지금 생각하면 51? 51. 네, 바뀌지 않았을까? 네. 물론 남은 49가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반절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반이 넘었으니까요. 네. 네.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두가 배우는 포용적 학습 도시 정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청소년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걸 아우르려면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해하려면 사실은 가만히 있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소통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소통이 하는 역할을 저희가 청소년 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소통을 통한 평생학습이 소통을 통해 평생학습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건강하게 또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통과 포용.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소통이라는 단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 중화산동에서 열린 산 너머 마을 축제. 산 너머 마을 축제는 서원 노인 복지관, 산 너머 종합사회 복지관, 완산 청소년 센터,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세대 통합형 축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축제를 기존에도 제가 몇 번 들어서 가보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축제가 어떤 취지와 과정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선 넘어 마을 축제라는 것은 사실 아까 뭐 복지관 이름도 나왔지만 선 넘어라는 게 사실 저희 중화산동 지역명입니다. 아, 네, 선 네. 넘어, 서원 넘어. 그러니까 저희 음, 중화산동은 원래 화산 서원이 있었고요. 네, 그 서원을 넘어가기는 고개. 그래서 뭐 선 넘어 강당제랑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선 넘어, 서원 넘어랑 해서 저희가 선 넘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로명도 선 넘어길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 선 넘어 마을 축제가 올해로 벌써 18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때도 계속 꾸준히 뭐 방식만 달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은 이 마을 축제는 사실은 아까 하신 것처럼 저희 선 넘어 종합사회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저희 완산 청소년센터 이 세 개의 기관뿐만 아니라 중화산 주민센터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공동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 마을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사실은 저희가 기획할 단계 사실은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뭔가 해볼까? 이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찾다 보니 다양한 기관에 그런 다양한 그 종사자들이 함께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게 선 넘어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마을 축제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세대와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의 세대 간의 소통, 연계만 앞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과 기관,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세대와 기관, 주민이 함께 준비한 축제인 만큼요.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상 깊은 협력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선 넘어 네트워크를 조직할 때 사실 조직 처음 구성원들이 각 기관의 중간 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중간을 현재 하고 있지만 저희 네, 전임 전목장님께서 이런 각 기관의 중간의 역할을 하고 그런 중간 관리들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종사자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 종사자들이 사실은 이제 꾸준히 저도 아까 20년 일했지만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선 넘어 마을 축제가 단순히 처음에는 네트워크,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사업으로 정말 변질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 한마당 평상 마을 축제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을 했고 네. 끝나고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일이 많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저희가 네. 이 선 넘어 마을 축제가 사실은 10월 마지막 넷째 주 네. 토요일 날 진행은 되지만 이 마을 축제 하루를 위해서 한 1년 동안 저희가 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연초에 실무자들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이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 마을 축제에 함께하냐, 그리고 이 종사자들이 마을 축제의 사업이 아닌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 지역 청소년들, 지역 아동들 위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계 사업으로 하나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 1년짜리 사업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사실 어려웠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이 종사자들이 단순히 이 마을 축제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오래 있는 시간, 24시간 가장 오래 이 근무하는 이 기억에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다양한 모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모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선 넘어 축제가 보통 그 한 해의 이제 가을, 겨울 무렵에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1년 내내 준비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지역 간, 기관 간의 소통이 계속 그것도 장점일 수 있겠구나. 물론 일은 많지만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선 넘어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마을 단위의 공동체 축제가 배움과 성장의 장으로 작용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희가 마을 축제는 이제 단순한 동네 축제를 좀 벗어나서 이 지역사회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축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다양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실무자들, 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들, 그다음에 체험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 뭐 마을 공동체나 뭐 다양한 주민센터, 그다음에 주민자 지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소통을 한다는 거는 이 마을 축제가 하나의 행사지만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내가 살아있구나, 내 마을에서 있구나라는 존재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배움, 그다음 성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 넘어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이 축제가 지금처럼 기관과 주민이 함께 기획 운영하는 지역형 평상학습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지원이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지원보다는 저는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흔히 이제 끼인 세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은 많이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독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보살핌이 필요한데, 사실 청소년들은 그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끼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청소년이 없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도 서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음, 지금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끼인 세대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문화나 이런 관련된 지원, 활동,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부럽다는 생각이 함께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 하는데요. 이승윤이 부릅니다. 인트로.
이승윤 인트로 듣고 오셨습니다. 길이 없는 우주에도 궤도는 있어라는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현재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완산 청소년 센터가 함께 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번 한마당 행사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다음 달이죠. 네, 12월 5일, 6일 1박 2일을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 학습 아카데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중학교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문 특강을 비롯한 뭐 공연, 그다음 만들기 체험 등 1박 2일 힐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입문 캠프는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청소년 인문학습 아카데미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청소년 힐링 캠프인데요. 네,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다양한 인문 경험을 제공하고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또래끼리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런 학업에다 지친 청소년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다양한 호기심이 있기도 하지만요. 청소년들이 인문학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인문학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흔히 인문학 하면 딱딱하다, 재미없다 네. 이런 평들이 음.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관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네.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이 네.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쉽게 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소개를 할까. 근데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창소년 시기에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은 나를 알아야 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 자신을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힐링 석재 만들기, 네. 그다음에 우리의 소리를 향유하고 또 또래 활동을 하면서 치유하고 그다음 공연 관람 및 체험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는 활동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성을 담은 가방 만들기 체험 통해서 이러한 인문학이라는 게 쉽구나 또 재미있구나 느끼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힐링 서책 만들기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힐링 네. 서책인데요. 네. 저희가 책하면 사실은 딱딱하잖아요. 네. 글자로 당연히 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글자에 사실은 시나 이런 거 보면 그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힐링, 그다음 본인이 본인의 글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글들 써보고 그런 글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힐링 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힐링 서책 만들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가방 만들기 체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센터에서 청소년들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활동도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성인을 위한 개성을 담은 가방 만들기 체험도 언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제가 공지를 계속 보고 있다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힐링 서책 흥미로운데요. 청소년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재미있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청소년 인문학습 아카데미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처음 형상학습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사업이 사실은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30명 친구들이 이제 그 전주에서 다양한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공연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공연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사물놀이를 진행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함께하는 체험형 사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그게 높았고요.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여준 변화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인문학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정체성 형성, 사회적 성숙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 인문학 수업 아카데미가 작년 처음 시작하고 올해 여름 두 번째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하나의 장면보다는 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친구가 사실은 올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네.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 평생학습관과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친구들의 학기 지원을 위해서 그 친구가 사실 배려가 아,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꼭 내년엔 또 하고 싶다.
본인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해 졸업하지만 네. 꼭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 그런 어필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또 선생님을 통해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이 참 그래도 네. 괜찮았다라는 평을 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캠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알고 그다음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를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몰랐었다." 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 내가 나를 참 네. 몰랐었구나.'라는 걸 알았다. 또 한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사실 적은 걸 보면서 이 문화 캠프라는 것 어쨌든 저희가 취지가 나를 알고 그다음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인문학을 좀 주자, 알려주자라는 했지만 실제 아이들한테 그게 또 더 긍정적이고 더 건강하게 좀 다가온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인문학 캠프를 통한 성장이나 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올해도 교육받고 싶은데 여러 상황으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소년 때 여러 가지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20대 청년이 됐는데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친구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지는 이제 청소년 활동을 센터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활동가로서 청소년들 뭐 강사일 수도 있고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 평상 습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프로그램 또는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요. 사실은 프로그램은 제 기준엔 한도 끝도 없긴 한데 네. 사실은 저는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관들끼리 이런 교류 활동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직접적 교류 활동이 없다 보니까 특히 저희 청소년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타 기관의 다양한 뭐 노인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에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된 이런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직접적인 네트워크, 교류 네. 활동들을 좀 주도적으로 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니까요. 아마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상학습 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이 포함된 평상학습 도시 전주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평생학습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그런 학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 학습을 통해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주변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학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단순히 끼인 존재가 아니라 네. 독립된 하나의 존재, 그 존재라고 또 이해하고 그런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또 건강한 성인이 되고 또 이 성인들이 자라서 또 어르신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연결성, 네네. 이런 연결성이 있는 학습이라면 사실은 점점 이 전주 청소년이 포함된 평생학습 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평상학습관이 그리고 완산 청소년 센터가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배움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 학교나 행정기관 등이 어떤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학교에서는 사실은 요즘 친구들을 물어보면 "꿈이 뭐야?"라고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꿈이 아니라 직업을 얘기를 해요. 네. 예.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뭐 건물주가 될 거야." 네. 뭐 아니면 "나는 무슨 사업가가 될 거야." 사실 직업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직업이 아닌 진로, 내가 네. 가야 할 길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건데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본인의 꿈을 선택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저희 청소년 시설에서는 이 중간의 가교 역할, 뭐 예산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사람 인프라가 됐든 그런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사실은 어느 순간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너의 꿈이 뭐야 했을 때 정말 본인의 꿈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완산 청소년 센터가 평사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싶은 중장기 계획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평생학습이 아까 말씀드린 성인이 많이 항유하고 있다고 많이 알고도 계시고 또 그런 네.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 그랬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이 평생학습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단순히 좋은 직장, 그다음에 좋은 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좀 성장시키고 또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이런 만드는 게 결국은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센터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이 평생학습이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나를 성장하기 위해 한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더 이 학습을 통해서 더 사회에 어떤 하나의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평생학습을 좀 지원하고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던 평생학습에 함께하는 분들은 청소년과 대학생들까지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과 대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다니니까 웬 평생학습이야? 어차피 학습을 하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 때까지 평생학습이 정말 더 필요하고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과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배움에 대한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배움에는 시간, 노력, 돈,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끈기가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사실 이런 많은 핑계를 사실 대고면서 배움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에 치여서 그다음에 집에 가서 아이들 키우느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평생학습 멀리했는데 되돌아보면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이 평생학습 같아요. 지금 제가 이칸드님과 함께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학습, 그다음 하나의 배움이 있었고 그런 배움이 모든 이 사회사에 있었고 특히나 그러한 배움들이 이 주변에 있다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문을 여시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길은.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자. 한다고 사실 본인한테 절대 실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해본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완산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관에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네, 한 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 계속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하신 소감과 또 듣고 싶은 곡 하나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라디오 처음인데요. 네, 네. 물론 지난번 한마당 때 뭐 한 작가의 부스를 해서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네. 과연 평생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얼마나 평생학습 많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평생학습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그 차에서 내리면서 문득 든 생각은 어차피 안 해도 시간은 흐르고 해도 시간은 흐른다. 미리 걱정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는 네, 신청곡으로는 그냥 도전해 보셔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전인권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꿈이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것이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에서 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한마당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 1시간 가까이 해도 아쉬움은 남네요. 다음에 시즌2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며 완산 청소년센터 박병영 사무국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는요.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 또 다른 깊은 생각의 기회를 주고 발전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청소년 곁에서 행복하시고 그들의 꿈을 지지하고 동행하는 사무국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그러하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권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조닝건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을 향하는 시간이라 평생학습이나 전주시의 소식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향하다 보니 송년의 의미 그런 행사들은 되게 많은데요. 네, 소식으로 전해줄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네, 맨 처음 소식은 2025년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에 관한 소식인데요. 뉴웨이브 변화의 시대 평생학습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12월 4일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 3층 유양거몰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유양거몰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 진흥원 14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12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이어집니다. 특강도 이어지고 도내 평생교육 사례도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중 호수도서관 시민 참여 음악 캠프가 열린다고 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아중 호수도서관 열린 공간에서 아마티첼로 소사이어티 연주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 특화 공간인 아중 호수도서관에서 열리는 공연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선정작인 조선 셰프 한상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공연에 관한 소식인데요. 전주 비빔밥 그 맛의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한상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루컬처 1522-6278로 예약 문의 바랍니다. 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크랩 멘탈리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양동이에 한 마리 개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 올라가지만 여러 마리 개가 있으면 다른 녀석들이 올라가는 녀석을 끌어당겨 결국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고작 183m를 남기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자 그 뒤를 바짝 쫓던 2위 주자는요,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주저앉은 선수를 일으켜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조차 오히려 그 주저앉았던 선수의 등을 밀어 그가 1등으로 우승하도록 한 것인데요. 크랩 멘탈리티와는 전혀 상반된 심리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진정한 승부는 경쟁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는 큰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평생학습, 그런 의미를 담은 결정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소박한 이야기들이 만나 더 특별해지고 따스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평생학습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완산 청소년센터 박병영님,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과장 김선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양희은의 부르는 참 좋다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따스한 날들 되세요.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앞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